장단기 금리 차가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내려간다. 불황이 온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엔 인하된다.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면 꼭 달러 사야 돼? 뭐 베팅은 지금은 좀 리스크 있다. 즉 달러를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그런 구간 아니냐. 오늘 주제를 미국 국채와 달러 투자의 상관관계로 네, 그렇죠. 잡아봤는데요. 지난번에 달러 원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정책이 아니라 다 미국이다 하셨어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결국 연준이 금리 가지고 올렸다 그렇죠. 내렸다 하는 거니까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보면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는데 그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둘 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금리가 바로 인상된다, 인하된다고 해서 이 금리들이 잘 바뀌지는 않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이 금리들을 우리가 그냥 굳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 적정이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2년물 국고금리는 앞으로 2년간 정책금리 평균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현재 2.25%잖아요. 2.25%로 지금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 4%가 됐다가 내년 말에 3%로 내려간다. 정책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2년짜리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장 금리는 요 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움직이니까 지금은 2.25, 연말 4%, 내년 말 3%라면 요거 평균하면 3% 나오죠. 아, 네. 그러면 3%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2년 동안 네. 정책금리의 평균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내가 오라 하고 서로 거래하는 시장인 거죠. 그럼 10년은 뭐가 다르냐? 10년은 2년은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10년은 어떤 거냐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들이 담겨 있겠죠. 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향후 10년에 걸친 연준 기준금리가 평균 몇 프로 되겠냐를 계산하는 거죠. 10년 동안의 평균이요. 예, 그래서 요새 멋지네요. 기준금리가 막 그렇게 인상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9월에 특히 뭐 자이언트 스텝 할 수도 있다 그러면 3%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고금리가 지금 2.7, 2.6이잖아요. 예.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1, 2년 동안은 분명히 정책금리가 4%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적정금리는 2% 중반이야. 네. 라고 생각하면 그 평균을 내니까 이 2.7이 나오는. 예, 이런 식으로 시장의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랬군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그리고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뭐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0이야. 안 올랐어.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조금이지만 뭐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의 변화들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게 가중치가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먼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가중평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의 각 해년의 평균 기준금리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이라는 게 먼 미래의 일을 아무도 모르니까 향후 2, 3년, 1, 2년 일을 더 크게 반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렬해요. 격렬하네요. 아, 그래서 2년물은 통화정책의 반영이라고 이게 하고 바로바로 반영되죠. 10년물은 경기 반영이라고 좀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리를 올려서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는데 금리가 계속 유지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2.25가 연말에 75bp를 2번 인상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75다. 그럼 3.75에서 4%죠. 그렇게 된다면 이 4%의 금리 수준에서는 카드의 신용대출금리 이런 것들은 20% 넘을 거고 스튜던트론이라든가 오토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연체로 이어져서 그죠. 예, 금융기관들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생각하면 그 뒤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면 이러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라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 내년에 불황을 만들게 된다면 지금 채권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최근에 3.3까지 갔었던 미국 국고금리가 최근에 2.7, 2.6까지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먼 훗날 경제는
망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저도 거기에 네. 동의하니까 요즘 채권 사라고 제가 그러는 거고요. 예.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 경기 망가지는 거 보고 연준이 놀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인하해 줄 거다. 이런 가정 하에 그게 맞다면 지금 사놔야 채권 가격이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한 사람들의 투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란 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냐 하고 할 때 딱 나오는 게 단기 금리는 지금부터 한 1년, 2년의 금리가 네. 어떻게 되냐에 대한 기대라면 10년은 이번 1, 2년 사이 금리가 만들어낼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장단기 금리 차가 중요한 게 2년물 국고금리가 한 뭐 3% 가는데 10년물 국고금리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금리는 불황을 만들어낼 금리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금리 반짝 올랐지만 내년에는 이거보다 금리가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채권 시장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내려간다. 불황이 온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요즘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됐거든요. 역전됐죠.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년 들고 있을 거 생각하면 그저 2년의 금리를 주고 10년 들고 갈 거 더 오래 들고 가니까 금리 더 얹어줘야죠.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위험이 크니까. 근데 그게 뒤집혔어요.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건 결국 현재의 높은 기준금리가 불황을 이끌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말은 곧 경기 나빠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저렇게 좋은 노동시장의 상황은 오래 갈 수 없어 네. 라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 고용보고서가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왔는데 그거 앞으로는 몰라. 이렇게 지금 채권시장은 보고 있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불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황에 달러는 강세죠. 그런데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황에는 기업들이 파산할 리스크가 크니까 네. 기업의 파산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이 연체율이 뭐냐 하면 100명이 돈을 빌려갔는데 그중에 몇 명이 돈을 못 갚냐 네. 이자를 못 갚냐 이거를 측정한 건데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2명이 못 갚으면 2%. 참고로 우리나라는 1%입니다. 지금. 예, 역사상 건가요? 최저 레벨이죠. 예, 그만큼 낮은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연체율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보통 이제 2% 정도에서 안정돼 있고 그랬었는데 3%, 4%까지 올라오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죠. 부자들이 사는 곳은 연체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상위 25%가 있는 지역들은 거의 연체율이 안 올랐는데 하위 25% 지역들은 연체율이 거의 2배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을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좀 없으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이게 네. 저금리고 장기 대출이니까 연체가 잘 안 나는데 카드론, 오토론, 스튜던트 론들을 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카드 대출들을 하시는 것에서 연체가 나는 거고요. 특히 카드론이나 이런 신용대출 쪽은 금리가 일부 계층의 경우겠지만 20%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갚을 수가 없죠.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체율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경기가 더 빨리 나빠지는 중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9%,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9%나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수요국가 또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시장인 지역들이 저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건 한국 경제도 앞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환율은 오를 요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는 없을 거야라는 전망이 최근에 시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만약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엔 인하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면 꼭 달러 사야 돼? 달러 사면 금리 더 많이 주는 것도 이제 아닌데?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경제도 나빠지고 달러의 가치도 올라. 금리도 상승해라면서 모든 요인이 달러 강세로만 갔다면 지금은 경기가 나빠질 때는 안전자산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근데 미국 금리가 이제 더 오르지 않고 뭐 금리 레벨도 이제 낮아진다면 달러 굳이 지금 사야 돼? 좀 차익 실현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부딪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막 가다가 이제부터는 그렇죠. 방향이 혼조세 혹은 갈리는. 또는 이제 달러의
초강세를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약화된다면 오히려 점진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미 연준이 이제 곧 바로 잭슨홀 컨퍼런스 미팅에서 네. 보고서가 나올 텐데 예. 그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더 나가서 9월에 열리는 FOMC에서 네. 금리를 0.5를 올리느냐 0.75를 올리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다음번 관전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네. 이런 관측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봐야겠네요. 잭슨홀 미팅이 8월 말, 이번 달 말에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광복절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때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연례 그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죄다 다 모여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다 하고 또 토론집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 그러면은 지금 달러 초강세 요인이 하나둘씩 좀 약화되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건 이제 조금 고민을 저는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베팅은 지금은 좀 리스크 있다. 즉 좀 뭐 늦었다.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예. 그건 한 1년 전에 걸쳐서 나 사겠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달러를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그런 구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 예. 개인적으로는 일단 미국 국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수익이 네. 꽤 났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씩 팔아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높은 레벨이잖아요. 아직도 네. 3% 네. 이상이니까. 그래서 한국 국채도 좀 산다든가 또 연체율 상승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아직도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 뭐 MBB 같은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맥이 잡혔습니다. 근데 한 1년만 더 일찍 만났으면 달러 투자 같이 했을 텐데. 아유, 괜찮습니다. 아깝네요. 앞으로 또 기회가 또 옵니다. 저는 맞아요. 정말 포모 신드롬이 나왔을 때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이걸 살 수 없어라는 네. 그 신드롬이 나올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지나고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항상 고점이더라. 왜냐하면 너무 조급해하면 수익을 예.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날이 옵니다. 아, 그때 달러 살 걸. 지금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포모 신드롬. 네, 그때 네. 살걸.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귀를 열고 또 예.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지식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자꾸 결정을 미루다가 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떠나간 버스는 일단 놓아주자. 예, 더 좋은 버스 와요. 네, 아니, 그 떠나간 버스를 내가 잡지 못했던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는데, 얼마나 자주 오는지. 이제 저의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응? 그 전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음 버스 왔을 때 그냥 바라보며 아등바등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느냐. 저는 후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박사님과.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달러의 강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달러의 강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달러 투자 보자. 달러 자산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신 것 같고, 국채를 볼 때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 국채를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과 함께 미국 모기지 채권 관련 자산을 눈여겨보기. 일종의 요거는 불황에 투자를 하는 거네요.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예. 또 선진국 경기 나빠지면 그 뒤에 항상 수출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수출 어려울 때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셈법이 참 복잡해요. 미국보다 더. 거긴 뭐 이게 자기 통화가 나라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러 나라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곁가지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이 불황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시각이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국가 교역이 미국과 중국에 압도적으로 이제 비중이 높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반기 되게 잘 나왔는데 이게 네. 저는 안타깝게도 미국 경기 나빠지면 그 뒤에 6개월, 3개월 지나서 나빠지는 특성 때문이 아닌가. 아, 시차가 한 있다. 1분기에서 예, 2분기. 2분기 정도. 바로 선진국 경기가 나빠지고 그 뒤에 후행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수출로 먹고 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하반기 수출 전망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늘어나고 네.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한국의 시차를 두고
불황이 올 것을 대비하는 전략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전략, 유의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한 방에 올인 안 하면. 왜냐하면 이게 채권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의견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의견이 갑자기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나 이렇게 봐 이러면 확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시장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네. 패닉이 벌 수도 있고 또는 버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방에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매하고 지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예측치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언제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면 또다시 저희가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러 자산 투자는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냐. 투자가 정말 막막하다 싶을 때 달러로 한번 적립을 시작해보고 좀 공부가 되면 달러로 스위칭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자산도 불어있는,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차익 난 거, 투자해서 돈 번 걸 갖고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게 돈이 별로 안 아까워서 드림카도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 한강 보이는 집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게 달러 투자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붙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쫓기는 마음도 덜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